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아 위원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제가 듣기로는 의원 시절 강직한 이미지와 또 국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으셨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으로서 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그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포부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국토교통 비전문가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철저한 정책 질의를 통해서 후보님의 업무 능력을 검증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평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뉴딜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대상이 됐던 도시 재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서 후보자님의 평상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학계나 또 실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개념과 해석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연 도시 재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단답형으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네.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0% 이상의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가 개발된 지 꽤 오래되면서 또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도시의 쇠퇴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구도심, 쇠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서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고 도시의 새로운 공공적인 기능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 도시를 주민 중심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재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보도자료에서 봤고 그걸 제가 그대로 언급하자면 노후 도심지의 원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구도심을 되살리는 사업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작은 단위의 말고 또 다른 단위의 도시재생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한 가지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을 새롭게 해준다던가 하수관거를 새로 정비해준다던가 이런 식의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는 그 지역을 새롭게 바꿔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큰 규모로 도시를 새로 헐고 새로 지차 이렇게 했었던 것이 또 뉴타운 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양쪽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향해내는 방식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부나 이제 기금이라든가 이런데 자원을 좀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들은 주민들에게 환원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규모의 크기만 차이고 앞에서 내용하신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공약 단계에서 1년에 100개 사업을 선정하셔서 5년 동안 500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243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자체별로는 2개씩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100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저렇게 계산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내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한 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2개, 3개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 그럼 재생 100개는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100개가 아니라 저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0개보다 더 많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네, 지금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지금 2004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게 13곳이고요. 네네.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33곳입니다. 네네. 저 46곳도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저거는 이번 도시재생 사업 100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모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하면 약 900개 정도의 사업들이 선정되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됐던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한 90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답변을 그거는 네네.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게 그럼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저런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심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다음 한번 슬라이드 봐주시면요. 이게 지금 셋들마을 사업, 네. 지역 활력 사업 다 포함이 됩니다. 네네. 네, 그럼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개를 포함하신다고 하신 거죠? 네,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심사 대상이에요. 네네. 예.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네네. 그럼 그 뉴딜은 기존에 하는 방식과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셔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뭐가 뉴딜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추진 주체가 되면서 다른 부처 안에 의사 조율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된 예전의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사고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시고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적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업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보니까요. 부산이라든가 몇 개 지역에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단속을 예고를 하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펼쳐나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그 단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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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가 이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규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한 가지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을 새롭게 해준다던가 하수관거를 새로 정비해준다던가 이런 식의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는 그 지역을 새롭게 바꿔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큰 규모로 도시를 새로 헐고 새로 지차 이렇게 했었던 것이 또 뉴타운 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양쪽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향해내는 방식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부나 이제 기금이라든가 이런데 자원을 좀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들은 주민들에게 환원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규모의 크기만 차이고 앞에서 내용하신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공약 단계에서 1년에 100개 사업을 선정하셔서 5년 동안 500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243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자체별로는 2개씩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100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저렇게 계산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내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한 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2개, 3개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그 지역 그럼 재생 100개는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100개가 아니라 저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0개보다 더 많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네, 지금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지금 2004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게 13곳이고요. 네네.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33곳입니다. 네네. 저 46곳도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저거는 이번 도시재생사업 100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모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하면 약 900개 정도의 사업들이 선정되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됐던 사업들까지 포함하는 90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답변을 그거는 네네.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게 그럼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저런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심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다음 한번 슬라이드 봐주시면요. 이게 지금 셋들마을 사업, 네. 지역 활력 사업 다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그럼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개를 포함하신다고 하신 거죠? 네,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심사 대상이에요. 네네. 예.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네네. 그럼 그 뉴딜은 기존에 하는 방식과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셔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뭐가 뉴딜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추진 주체가 되면서 다른 부처 안에 의사 조율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된 예전의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사고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시고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적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업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보니까요. 부산이라든가 몇 개 지역에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단속을 예고를 하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아 의원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제가 듣기로는 의원 시절 강직한 이미지와 또 국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으셨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으로서 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그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포부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국토교통 비전문가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철저한 정책 질의를 통해서 후보님의 업무 능력을 검증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평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뉴딜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대상이 됐던 도시 재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서 후보자님의 평상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학계나 또 실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개념과 해석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연 도시 재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단답형으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네.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0% 이상의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가 개발된 지 꽤 오래되면서 또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도시의 쇠퇴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구도심, 쇠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서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고 도시의 새로운 공공적인 기능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 도시를 주민 중심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재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보도자료에서 봤고 그걸 제가 그대로 언급하자면 노후 도심지의 원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구도심을 되살리는 사업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단위 사업으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작은 단위에 말고 또 다른 단위의 도시재생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